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바세린에 대한 진실을 진실특공대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건강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인터넷만 검색해도 수많은 건강 비법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데 정작 어떤 정보가 진짜인지,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좋다더라, 저것도 효과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따라해보면 별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적으로 검증을 거친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보만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여러 종류를 동원해서 교차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사례나 불필요한 이야기는 모두 빼고 순수하게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세린입니다. 유튜브에서 바세린이 노년 피부에 마치 최고급 화장품처럼 표현되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세린 하나면 끝이다. 이것만 발라도 10년은 젊어 보인다. 바세린으로 주름을 필 수 있다. 이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과연 진실은 어디까지일까요? 정말 몇천 원짜리 바세린이 수만 원,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효과가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과장된 이야기일까요? 먼저 인기 있는 바세린에 관한 유튜브 영상의 요약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내용이 과학적, 의학적으로 안전한지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납니다. 먼저 조회수 100만 이상의 바세린 주제 유튜브 영상 요약 내용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바세린을 활용한 피부 젊어짐 비법 핵심 내용 요약. 바세린은 저렴하지만 피부 보습과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 피부 표면의 막을 형성해 수분 증발을 최대 98%까지 막아줌. 이는 고가의 화장품보다도 뛰어난 효과임. 바세린만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 수분 앰플, 레티놀 미백, 에센스 달팽이 크림 등과 함께 뚜껑처럼 덮어주면 효과가 2에서 3배 높아짐. 각 제품을 바른 뒤 바세린을 아주 얇게 덧바르는 것이 포인트. 바세린은 얼굴뿐 아니라 손, 목, 팔꿈치, 무릎, 귀 뒤, 입가, 눈가 등 노화가 잘 드러나는 부위에 함께 사용하면 전체적인 동안 효과를 볼 수 있음. 바세린 사용 시 주의사항. 지성, 여드름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얇게 바를 것. 여드름 부위에는 바르지 않기. 팔 안쪽 등의 알레르기 테스트 후 사용 권장.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 저녁에만 사용하기. 바세린 저녁 루틴. 미지근한 물로 세안 후 물기를 살짝 남긴다. 에센스, 세럼 등 평소 쓰는 제품을 바른다. 1에서 2분 후 바세린을 쌀알 크기만큼 덜어 손에 녹여 얼굴, 목, 손, 팔꿈치, 입가, 눈가 등 고민 부위에 아주 얇게 펴바른다. 꾸준히 매일 실천하면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남. 추가 팁. 손에는 크림과 바세린 후 면장갑 착용, 팔꿈치, 무릎은 샤워 직후 물기 있을 때 바르기, 입가, 눈가는 밤에 두껍게 바르기 등 부위별 맞춤법 활용. 피부 관리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늦지 않으니 오늘부터 실천할 것. 결론. 비싼 화장품 대신 바세린을 뚜껑처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피부 노화 예방과 개선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피부 타입과 부위별로 적절히 얇게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부터는 요약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00만 회 이상 조회수 유튜브 영상의 바세린 활용법은 대체로 피부 보습과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스킨케어 팁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내용은 피부과학적으로 타당합니다. 바세린은 피부의 수분을 가두는 폐쇄성 보습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최대 98% 수분 증발 억제는 연구로 뒷받침되어 수분 손실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주의점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과 그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성. 여드름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바르지 말고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얇게 바를 것을 인기 유튜브에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정확한 조언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여드름 등 잡티를 생성하지 않는 제품이지만
기름진 제형으로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있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에서는 이마, 코, 턱의 T존처럼 유분이 많은 부위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드름 부위에 바르지 말라는 경고도 적절합니다. 다만 추가 의견으로 여드름성 피부라면 바세린 사용 전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염증성 여드름이 있는 경우 바세린이 염증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모공을 막아 간접적으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기 유튜브에선 팔 안쪽 등 알레르기 테스트 후 사용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언입니다. 바세린은 일반적으로 저자극성이지만 특정 개인은 바세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미량의 불순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팔 안쪽의 소량 테스트 후 24에서 48시간 관찰하는 것은 표준적인 패치 테스트 방법입니다. 보완 의견으로 알레르기 반응 외에도 바세린을 처음 사용할 때 피부가 무겁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해 피부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바세린을 수분 앰플, 레티놀, 미백 에센스, 달팽이 크림 등의 뚜껑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2에서 3배 높아진다고 인기 유튜브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바세린이 폐쇄성 보습제로 작용해 다른 스킨케어 성분의 흡수를 간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점은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레티놀이나 미백 성분인 하이드로퀴논 같은 활성 성분은 피부에 오래 머물수록 효과가 증가할 수 있으며 바세린이 수분과 성분을 가두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2에서 3배라는 수치적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는 과장된 주장으로 실제 효과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사용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문제점은 레티놀 같은 강한 활성 성분은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바세린으로 덮으면 자극이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달팽이 크림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G와 같은 미백 에센스의 효능이 바세린과 반드시 시너지를 낸다는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수정 제한으로 레티놀 사용 시 저녁 루틴에서 소량 사용하고 자극이 있다면 바세린을 얇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미백 성분은 빛과 공기에 민감하므로 바세린으로 덮는 것이 흡수보다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기 유튜브는 저녁에만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적절한 조언입니다. 바세린은 기름진 형태와 반짝이는 마감 때문에 낮에 사용하면 메이크업이나 자외선 차단제와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피부 재생이 활발하므로 보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낮에 사용하고 싶다면 소량을 입술, 손과 같은 건조한 부위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꾸준히 매일 사용하면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내용은 과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세린은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를 통해 피부 결을 개선할 수 있지만 주름 감소나 동안 효과 같은 뚜렷한 노화 방지 효과는 단독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레티놀, 펩타이드, 항산화제 같은 활성 성분과 함께 사용할 경우 주름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3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시간 프레임은 개인차에 따라 다르며 임상적 데이터로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수정 제한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피부 보습과 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로 표현을 완화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여섯 번째, 손의 면장갑, 샤워 직후 팔꿈치 무릎, 입과 눈가에 두껍게 바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대부분 타당합니다. 손에 바세린을 바르고 면장갑을 착용하면 보습 효과가 극대화되며 이능건선, 아토피 피부염 등 건조한 피부 질환에서도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샤워 직후 물기가 있을 때 바르는 것도 피부 장벽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눈가와 입가에 두껍게 바르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가 피부는 얇고 민감해 과도한 바세린이 모공을 막거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완 의견으로 눈가와 입가에는 얇게 바르고 필요시 밤에만 소량 추가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피부과학적으로 타당하나 일부 의학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된 효과의 주장으로 고가의 화장품보다 뛰어난 효과나 2에서 3배 효과 증가 같은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은 훌륭한 보습제지만 주름 개선이나 미백 같은 기능성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레티놀과의 조합 시 주의 내용이 부족합니다. 레티놀은 자극성 성분으로 바세린과 함께 사용할 경우 자극이 갇혀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레티놀 초보자는 소량부터 시작하고 바세린을 얇게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공 폐쇄 가능성 강조가 부족합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여드름 등 잡티를 생성하지 않는 제품이지만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에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모공을 막아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세린에 대한 의학적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부분의 성인에게 안전하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피부 보습과 장벽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장된 효과 주장들은 주의해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바세린이 고가의 화장품보다 뛰어나다거나 효과가 2배에서 3배 증가한다는 표현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바세린은 훌륭한 보습제이지만 주름 개선이나 미백 같은 기능성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입니다. 바세린을 다른 화장품의 뚜껑처럼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피부 건조함을 개선하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부 타입과 부위에 따라 적절한 양을 얇게 그리고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얼굴 전체보다는 건조한 부위에만 소량 사용하시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팔 안쪽에서 알레르기 테스트를 거친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레티놀 같은 강한 성분과 함께 사용할 때는 피부 자극이 생기지 않는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권장하는 안전한 성분이지만 여드름이 심하거나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며 피부 관리는 나이가 들어도 결코 늦지 않으니 오늘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로 의학적 자료, 출처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